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사를 너무 열심히 잘 지내가지고 조상님한테 복을 받아서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긴 그런 남자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맞선을 보는데 이 남자가 저랑 만난 지 정확히 10분 만에 우리 집에 제사 9번 있지롱. 그래 니네 집 대 끊기겠다. 원제 만난 지 10분 만에 제사가 1년에 9번이라고 말하는 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본가는 서울이에요. 대전살이 4년차. 다름이 아니고 지난 23일 즉 설 연휴 기간에 대구 토박이 남자와 선을 봤는데요. 30대 중후반입니다. 진짜 별 거지 같은 꼴을 당해서 어이가 없어 글 써봐요. 참고로 이 사람은 집안의 장남이고 남동생 한 명 있다고 해요. 군대 외에는 부모님과 평생 함께 살았다고 하며 밥,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는 거 거기다가 본인 양말 개는 것까지 모두 엄마가 다 해주셨대요. 뭐 라면이나 계란 후라이 정도만 아주 간신히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요. 제가 이 남자를 까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예요. 특히 본인 아버지가 2대 독자의 외동이라서 증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어머니 혼자 다 준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이 새끼가 미쳤나 싶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나중에 자기네 부모님들까지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1년에 제사 지내는 거, 차례 지내는 거 다 합치면 총 9회라고 합니다. 만난 지 10분도 안 돼서 이딴 소리를 해대는데 이때 분명 제 표정 다 썩어 있었을 거거든요. 물론 제가 제 스스로 보진 못하지만 분명 썩었다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미친 건지 뭔지 계속 신나게 나불나불 열변을 토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예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뭐 대충 장단만 맞춰줬더니 또 신나서 나불나불 블라블라 뭐라더라? 자기네 집에선 원래부터 뭐 남자는 절대 부엌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엌 일은 무조건 여자가 다 해야 하며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의 큰 며느리가 맏며느리가 대를 이어서 엄마의 대를 이어서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조상에 대한 예우를 정성을 다해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대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는 저를 보면서 저는 꽁꽁씨가 그런 여자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요. 귀신 영화를 봐도 아무렇지 않은 여자인데 이 순간에 진짜 털이 쭈뼛하더라니까요. 여하튼 예, 하하하 이러면서 어색하게 웃었더니 그런 제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또 하는 말. 근데 제가 보기에 꽁꽁씨는 명절이나 연휴 때 어디 멀리 여행을 다닐 것 같아요. 가정에 충실하거나 시부모님을 모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네? 여행이요? 아니 뭐 글쎄요. 그거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 가능하겠죠.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때 기분 진짜 거지 같았어요. 아니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2023년에 그것도 만난 첫날 10분 만에 이런 걸 대놓고 말하는 인간이 있다니 어떤가요? 솔직히 이거 여러분도 기분 나쁘시죠? 저는 이때 살짝이지만 눈으로 욕도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만나고 나서 저희 엄마랑 또 소개를 해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그건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또 가벼운 만남이 아닌 맞선이니까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겠느냐 이런 소리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건 정성이 없기 때문에 생선의 경우 시장에 가서 손질되지 않은 걸 사와가지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비늘 치고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으며 채소나 나물 등도 마찬가지로 다듬어진 걸 사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생으로 사와야 된다요. 이게 마트에서 사는 거 안 된대.
그렇게 사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에 대한 예의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자기 엄마는 평생 그랬대요. 그리고 이거를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오는데 미친 거야? 아니, 이게 옳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거를 하려면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요즘 세상에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딴 소리를 들먹이는 남자가 다 있네요. 90대 노인도 아니고 제 기억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소리는 안 하셨거든요. 아, 그래, 뭐, 본인 집안 가풍이라니까, 전통이라니까 이해는 해요. 하겠는데, 사람 기분 그지 같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난 지 10분 만에 시작된 제사의 중요성. 이거를 거의 30분 정도 장황한 설명을 하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절을 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절하고 일어서고 절하고 일어서고 하잖아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조상님에 대한 감사의 묵념으로 당신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하는 게 옳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걸 다 할 거면 부부가 같이 하든가 해야지 왜 아내 혼자만 다 해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요. 원래 전통이 그렇대요. 남자가 그런 일을 하면 밖에서 절대 큰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얼탱이가 없고 기가 차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꽁꽁씨 집안 전통이요. 이렇게요. 그러자 하는 말이 뭐 저희 집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나라 전통이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이죠.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로 그런 전통이 있어요? 잠시 대화체? 저기요, 저는요, 살아오면서 그런 전통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진짜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해도 쳐도 그래요.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집안 옛날 귀신이 1년에 몇 번씩 그것도 남의 후손이 차려놓은 제사밥을 먹으려고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그 영혼을 달래려면 직계 후손이 해야지 남의 집안 후손을 희생시키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대충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꽁해 있는 표정을 보이는데 아니 진짜 저 혼자 무슨 타임머신 타고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참고로 이 남자는 10년 넘게 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대 때 한 두어 번 정도 짧게 연애를 해본 게 전부래요. 물론 그 이유 저도 보자마자 10분 만에 바로 알았고 말이죠. 그래도 남동생의 경우에는 오래 사귄 여친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지금 혼자 서울에서 산다고 해요. 근데 서울 살아보니까 월급도 너무 적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본인들 집이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아파트 전세로 지내면서 가족들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난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남동생이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하튼 동생 여친이 편부모 가정에서 힘들게 자라가지고 지금 동생이 이래저래 좀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돈 모은 걸로 여자 공부시킨 게 너무 아깝답니다. 명절에 자기 가족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가 이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저뿐만 아닌 누가 들어도 마찬가지인 게 이 사람 부모님의 가치관 너무나 세속적이고 또 그런 거에 비해 경제적인 여유는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냥 그런 게 훤하게 다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본인 동생이 사랑하는 여자를 제 앞에서 후려치고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자기 부모랑 같이 깠다는 소리까지 해대는데 이거는요 황당함을 넘어서 뭐라고 하지? 그냥 미친놈 같았어요. 아니 근데 뭐 저야 어차피 이날 이후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니까 뭐 대충 웃으면서 아 그러네요. 앞으로 조상님들 제사 지낼 때 술 좀 많이 따라 드리세요. 대 끊기겠어요.
이러면서 웃었는데 이 남자 표정이 멍해요. 네, 이게 전부예요. 그냥 이러고 나왔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 제가 이제 그만 나가겠다. 우리 그만하고 가자. 이렇게 하고 일어나니까 이 남자가 아씨,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살았으면 이렇게 밥도 좀 자주 먹고 그랬을 텐데요. 그러게요. 가까이 안 있어서 앞으로 못 만나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리고는 끝! 댓글 1번. 대가 끊기겠어요. 끌끌끌끌끌끌끌끌. 2번. 이거 쓰니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혹은 생각이 없어서 돌려깐 거 아닐까요? 이게 돌려깐 게 아니고 돌려치기. 나 너 마음 없어 이런 거. 대됐으니? 뭐 그럴지도 모르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3번. 집안 전통이란 마인드 진짜 그지 같은 건 맞는데 그래도 그런 속마음을 숨기고 결혼하는 놈들보다는 백배 천배 낫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이라면 또 모를까. 본인 집안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면 주선자한테 미리 일러주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봐봐. 둘 다 괜히 시간 낭비만 된 꼴이잖아. 돈 낭비에. 됐으니?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본인에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면 만나기 전에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안 나갔을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이 남자도 대구에서 제가 있는 이 먼 곳까지 쓸데없이 찾아올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 또 멀리서 왔다고 제가 밥을 샀거든요. 돈 아깝잖아. 뭐야 이게. 4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작도 하기 전에 빠르게 도망갈 기회를 준 거니까 이거는 그래도 뭐 잘 된 거긴 해요. 그런데 주선자는 너무 음흉하네. 저 정도 남자라면 절대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을까? 5번. 저런 거는 만나기 전에 말을 해줘야죠. 주선자가 놀라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걸 보니까 주선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쓰니와 쓰니 집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 주선자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됐으니? 네, 맞아요. 전에 선을 봤던 모든 여자들한테도 저한테 했던 이 이야기를 다 했다고 했었으니까 주선자도 분명 알았을 텐데 왜 말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선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선 결혼을 하면 뭐 서로서로 양보하고 맞춰서 사는 거래요. 6번. 자기네 조상에 대한 정성과 예우를 직계가 아니고 남의 집 자손이 다 해야 하고 또 남자는 큰일을 해야 해서 부엌에 못 들어가는 거.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서 겨우 뭐라고 중산층이라고? 그것도 본인 피셜로? 에휴. 됐으니?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너무 웃겼어요. 본인과 동생은 평생 중산층인 줄 알고 자랐다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7번. 아이고, 그래도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연애 깊게 하던 중에 말했어봐.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근데 제사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그냥 바로 일어나 버렸으면 몇 시간 더 아꼈을 거 아니냐고. 그게 좀 아쉽네요. 됐으니 한 가지 신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남들과 다르다는 걸. 저 말고 다른 여자분들이랑 선 봤을 때 한 달 정도 만나다가 제사와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더니 그 뒤 자연스럽게 연락이 안 됐다고 합니다. 8번. 혹시 써니가 오지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게 진짜 속마음이라 해도 그래. 여자 만날 생각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런 미친 소리 절대 입 밖으로 못 꺼내거든. 됐으니? 뭐 사실 그래요. 저도 혹시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 남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제법 많은 선을 받고 또 그중에는 조금 만났던 여자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몇 주 이렇게 썸 타는 거죠. 그런데 제사 이야기만 하면 연락이 하나같이 안 되더래요. 그리고 본인도 이게 너무 짜증이 나니까 작년쯤부터는 그냥 선 볼 때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요. 왜? 본인도 시간 낭비하는 게 너무 싫다고. 대댓글 헐 찐이네 딸랄랄랄랄 이 정도면 진짜 찐이요. 스님 말처럼 대가 끊어질 운명이네 끌끌끌끌. 이 남자는 처음부터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여자를 찾는다 이건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거 찾으려면 진짜 멀리까지 찾아봐야 돼. 동북아시아는 다 뒤져봐야 돼. 그래도 있을까 말까? 정말 아유 이런 아유 참 뭐라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조상님들이 복을 줄 거면 진작에 장가 보내줬겠지. 혹시 모르니까 본인 손으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장가 보내줄 수도 있어. 복 받아가지고. 그리고 동북아시아 열심히 뒤져보고 샅샅이. 감사합니다.